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내일 모레 8월 1일이네요. 이틀 뒤니까 딱 100일입니다. 네, 정치권이 100일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테고. 기록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4월 이후 무려 118일 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강원도 산불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2달이 지난 시점임에도 화마의 상처는 깊게 남아있더군요. 실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농자재가 모두 불타버려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100일이 넘는 지금까지 보상 한 푼 못 받고 국민성금으로 근근히 버텨왔다고 합니다. 마음마저 새카맣게 탔을 거예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같은 재해 복구를 위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봄을 지나 여름의 중심이 오기까지 국회에서 지금까지 묶여온 셈이지요. 이런 국회가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는가? 동해안의 한숨은 깊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더해서 강원도 산불 또 포항 지진으로 신음하는 분들 곁으로 가서 과소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민 된 돌이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지요. 정작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 개 품목 외의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쓰일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라면서,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은 관련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 목적과 방법,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일본 정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일본 기업이 고생할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려 하지만 전략 물자 통제에 참여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이런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일부 들어보시죠. 한미일 동맹은 어디 가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팔고 중국한테 쉽게 파는데,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를 조금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나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이제 중국은 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그렇죠.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불화수소와 관련 있는 화학 생물 무기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그런 AG 이 그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나라거든요. 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네 가지 세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다 가입해서 네.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그런 아주 까다로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김용민 라이브.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박근혜 정권 칼로 상산고를 살렸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판을 한 사람은 바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인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상산고를 자사고로 존치시킨다는 교육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용한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칼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실 텐데요.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함께 하시죠. 네, 사실 기준 점수 70점은 이명박 정부 때 점수였거든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점수를 존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예.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점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 개선한 거 전혀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예.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관의 동의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칼이었다 이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어제 서울 해화경찰서에 전광훈 목사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조사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올해 1월 29일 대표 회장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본인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본인이라면 바로 전광훈 목사를 말하는 거지요. 한기총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는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기금 60만 원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장 이병순 목사는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할 거액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본인의 임의단체로 받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사무실 임대료는 5개월이나 밀렸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병순 목사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한기총에게 빚을 준 곳에서 그 돈을 빼가느라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병순 목사는 이 같은 전광훈 목사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 후원금들이 한기총 통장으로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30여 년 계속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들어온 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한기총으로 통장으로 들어온 게 없이 운동본부라든지 뭐 딴 계좌로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건 전광훈 목사님께서 예. 거기에 대표로 계시고 예. 또 몇 군데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 직원 임금 이것도 뭐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된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내용입니까? 그렇죠. 몇 달이나 못 받았대요, 임금을? 아마 서너 달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대표회장님께서 반론하신 걸 보니까 한기총에 돈을 넣으면 다 빼간다 얘기하는데 빚 없습니다. 한기총에 빚도 없고 그 전에는 급여 밀린 것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을 나와
국민의당에서 정치를 해왔고 바른미래당에도 합류해왔습니다.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은 위기를 만난 당 상황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이 남아 민주평화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손학규 대표 측은 자유한국당 행을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측이기도 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비판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한테는 국민들께서 기성 양당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안철수의 사명이고 궤도인데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저는 궤도 이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보수로 약간 한 발 내딛었다. 국민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3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길이 어렵거든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보수로 한 발을 내딛으면서 보수에 가서 보수의 주도권을 잡아서 개혁 보수 노선으로 한국 정치를 재편하겠다, 이렇게 노선을 약간 바꾼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보수로 한 발 내딛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한 발 더 내딛어서. 그렇죠. 김용민 라이브. 얼마 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1인 시위를 겸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정황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여론몰이를 자제하라며 열을 올린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무엇보다 제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비장함, 그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에 대한 채용이 불공정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에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의 의지에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기택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빠의 청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던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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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광석어디 부리다가 큰 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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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선미님 추경 가을 추자 추경이군요. 네, 원래 추가다 할 때 추경인데 가을 추자 추경이 됐습니다. 예. 휴대전화 끝번호 6542번 쓰시는 분 푹푹 찌는 날씨 김용민 라이브로 날려버리고 싶네요. 오늘도 통쾌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통쾌한 멘트를 날리면 밖에서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 정자분을 택해야 될지 우리 소중한 스태프들을 또 배려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휴대전화 끝번호 4231번 쓰시는 분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친다고 하지요. 한쪽 손이 자의적으로 쳤다고 해도 안 쳐지는 게 박수죠. 김성태 의원님 원내대표도 지내셨는데 좀 반성하고 사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1402번 쓰시는 분 그 따님 참 아빠의 청렴에 5점 남기셨네. 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이런 말도 남기셨고요. 자, 라떼님, 용민님 청취율 어때요? 계속 하시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한 2주 걸리더라고요. 예, 조마조마합니다. 예, 자, 권수자님 휴가 때 강원도로 여행 갑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예, 근데 강원도 영동 또 경북 동해안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예, 강원도 영서 지역보다는 영서 지역도 아주 좋은데 영동 지역, 특히 영동 북부 지역 또 강원 동해안 포항 쪽 많은 여행 부탁드리겠습니다. MKJ님 토마토 축제에 가서 금반지 찾기 해보세요. 재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화천, 네, 화천도 가시고 화천 가신 김에 저 양구로 해서 고성, 속초도 가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도로 곳곳에 차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양에서 남춘천 사이와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김천 휴게소 부근 2개 차로 막고 작업 중이어서 부근 1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 안성 휴게소부터 동탄 분기점 쪽으로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 또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 사이와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달래내에서 한남 쪽으로는 11km 구간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은 양평 쪽 남재에서 영산 사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 2km 구간 지나시기가 어렵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감곡 부근 1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5km 구간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 쪽 가락 진출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차량 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움직이는 석석. 오늘은 어디 나가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앞 큰 나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나무 아래는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주인공들을 만나러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미 씨. 울음 끝의 소리는 지난번 염소 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최근 캡 모자에 반바지로 스웩 넘치는 여름 패션을 선보인 분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입고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 솔솔. 원순이의 콜맵시 따라올 테면은 따라와 보시죠. 휘릿. 네. 또 여름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오늘 점심에 이것 한 그릇 하셨을까요? 냉면 평양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책상 위에 평양냉면과 식초와 겨자가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행운이 아닌 행복입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검찰 개혁이 생각나는데요. 네, 뜨거운 여름 뜨겁게 개혁하겠습니다. 네. 미세 뉴스 보세요. 자, 오늘의 뉴스는 그래 이 여름은 이 맛이야. 그래요. 검찰총장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추경 심사가 가동 중이고 이틀 뒤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틀 심사할 거면은 왜 진작에 안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추가 경정 예산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가동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히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한국당 쪽에서 빚내서 추경한다 이렇게 네. 비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서 한국당 정권 시절에 무려 48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3조 6천억 원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에서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죠.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지금은 좀 하향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제시한 2,700억 원 정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이요? 네, 예. 한국당 간사입니다. 저 오늘 KBS 복도에서 원종배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네. 예.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기 추경 잘 되는 거죠? 일단은 기회를 잡은 건 맞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라는 게 조정되고 수정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하기에 따라 달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K74003721번 쓰시는 분, 네, 필명이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목소리에 혼자 실성한 듯이 웃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예로 보내셨어요. 예. 여이로.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국회 소식 계속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무래도 현안인 만큼 일본 현안도 있고 북한 현안도 있고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네, 추경과 함께 열어달라라고 했었던 그 조건이 안보 국회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북한 미사일 도발,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여야는 모두 동일하게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고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만 네. 해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아직 끝내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한국형 핵무장을 제한하도록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논리를 이제 되풀이하는 것처럼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은 비슷한 논리로 전개했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GSOMIA라고 불리죠. 네네. 이번에 기간 만료가 되는데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해서 정부가 이걸 갖고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기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다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심재건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 물자를 수출임함에 있어서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네. 그 이제 핵무장 얘기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고, 네. 근데 이제 핵을 우리가 또 갖게 되면은 뭐 강대강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와는 다른 결에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건지 좀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해서 이따가 2부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직접 출연하세요? 전화 연결을 해서 정확한 그 입장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분들 자기 지역구의 핵 시설 배치해도 되는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원하면 자기 지역구에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죠. 자, 이상 조경태 의원의 지난 총선 경쟁자 오창석 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네. 네, 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도 눈길을 끌더군요. 네, 아무래도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작동을 지소미아가 해왔는데 서로 간에 제공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출 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셈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하고 외교적인 것은 외교로 문화 스포츠는 문화 스포츠대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보이콧 움직임에서는 발을 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언급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사용 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SNS를 하는 게 일반적 추세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조 수석이 올리는 것은 되게 사적인 자기 의견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그 사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열심히 또 글을 올리던데, 논란을 불사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조마조마해야 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조국 수석이 되게 애매한 처지죠. 지금 현직 공직자가 아닌 동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인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찬 대표는 좀 거리를 띄우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일본 언론 반응이네요. 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재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GSOMIA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 측은 강력하게 연장을 희망하는데 한국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 같은 경우는 2016년 11월 체결해서 1년마다 경신을 하는데 일방이 파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번 기한은 8월 24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파기를 원한다면 진짜 파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재검토도 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연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GSOMIA 연장 입장을 확인했고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역시 연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GSOMIA를 파기한다. 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일본이 연장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파기될 준비도 다 끝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장을 희망하지만 파기한 원인은 한국에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인사들 하나같이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연대합시다. 일본 이렇게 도발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김수민 평론가.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는 그 반도체 등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번 달 안에 이것을 발표를 할 계획이었다가 일본이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네.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아직은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좀 미루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비공개로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책에는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예산, 세제, 제도, 입법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총망라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연구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책이 견고하게 나와서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도 나왔다고요? 네, 강경화 외교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려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만약에 제외하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 관계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일본의 가기에서 한국을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더 빨리 결정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조금 장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휴가를 갖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가기 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원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8월 2일에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발언도 주목받고 있어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방일 의원단이 지금 꾸려졌습니다. 네. 네, 일본 출국을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축사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 측에 꼭 전달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5당이 다 함께 가거든요. 네.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은 전례에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가셔서 추후에 혹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제발 그때는 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네, 방일단에는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005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시사 코너 중에서 세 분이 하는 이 코너가 단연 따봉입니다. 시간 좀 1시간으로 늘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늘어나면은 출연료 인상을 요구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약속은 저희가 이 같은 이 요청은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을 KBS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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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네. 화이트리스트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넓게 예. 와이드 리스트로. 와이드 리스트.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워 먹습니까? 주워 먹는 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차재문님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는데 이 시간만 되면은 웃습니다.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응이 좋은데 말이죠. 청취율이 나쁘게 나오면은 이거 정말 또 이게 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시사 프로그램 그 훌륭한 그런 이 시간대를 줬는데 5시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누가 사퇴를 합니까? 일단 네.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프로 야구도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이 제일 먼저 사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선수는 가만히 두고. 그건 야구고 이건 라디오 방송입니다.
감독이 사퇴해야 된다는 거는 PD님이 사퇴해야 아니 된다는 그런 뜻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저 개편 때 좀 반영해 주세요. 거의 예. 반의 반박자만에 부인을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여름엔 이열치열, 그리고 윤석열. 네. 좀 말씀하셨고. 7572번 쓰시는 분, 반항하면서 MC 자리 넘보는 김수민, 직장생활 잘하는 오창석, 중간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김용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10주년 때 세 분 저녁 한번 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10주년이 올 때까지 뭐 기다릴 거 없이 네. 다음 주라도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한번 쏴주시면 어떨까? 10주년이면 김용민 씨 이제 환갑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안 되죠. 환갑이 아니라 56입니다. 네.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56하고 60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도 뭐 그때쯤 되면은 제 나이 되겠네요. 아니죠. 조금 덜 되죠. 덜 됩니까? 네. 44살? 네. 44살. 44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어요. 네. 지금 군사 정변을 강요하는 아니, 네. 공중파에서 아니, 군의 재입대를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자, 3491번 쓰시는 분 김수민 라이브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네. 더위 먹으셨어요. 예. 네. 빨리 좀 급히 좀 응급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김수민 라이브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네. 마음속에서 지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위대 격인 정치인의 언동에 굉장히 일본 정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데요. 네, 인터넷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법 개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현재 중의원 의장이죠. 오시마 다다모리 의원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우유부단한 그런 의장이 있어서 힘 있는 분으로 의장을 바꿔가지고 헌법 개정 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한 셈인데요. 네. 뭐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언론 쪽에서도 비판이 있고요. 심지어는 공산당, 입헌 민주당 이런 야당은 물론이고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 유신회에서조차도 지나치다라는 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아베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네. 너무 지나치게 막말을 해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참의원 선거 직후에 우리 자민당 개헌안에만 집착하지 않겠다,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라고 조금 온건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간사장 대행이 이렇게 또 불을 지르면서 네. 간사장 대행이 막말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의장을 교체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 국내외에서 아베 총리를 의심할 수 있죠. 이게 아베 총리의 복심 아닌가? 네. 예, 친위대라는 말을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베 총리가 겉으로는 자기 입으로는 온건하게 얘기해놓고 네. 복심을 통해서는 또 강경 발언을 하고 이런 의심을 또 살 수 제가 있겠습니다. 그걸 간파한 겁니다. 네. 제가 간파한 거예요. 예. 그 간파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 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네. 간과하신 게 아닌가? 네, 간파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베가 한 줄 알고 제가. 네. 아베가 한 말인 줄 알고. 예. 김용민 MC가 저의 복심으로서 또 강성 발언이라든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말을 농담으로 막 이렇게 하시듯이 네. 예, 그렇게 또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냥 참 지금 너무들 막 나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일본 전체의 정치판이 그 한 세력, 사실상 자민당도 아닌 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일본 회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각계각층에서 분포하면서 일본이 전쟁, 2차 대전 때 전쟁을 저질렀던 만행들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소녀상 같은 것들을 훼손하거나 또는 조롱하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미국 기자에게 로비를 했었다. 6만 달러 정도 쓴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같은 자민당이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단일 대우로 지금 모든 걸 역사도 왜곡을 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악의적으로 지금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이런 참 비극적인 지난날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일본 우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화 주전장. 아직 제가 보질 못했는데 네. 한번 꼭 주말이 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전장.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국내 항공사가 일본 노선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는 수요가 없으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본 지역 경제에서는 이제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올 여름 일본의 18개 지방 공항에 한국을 오가는 전기 노선이 26개가 개설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 저비용항공사 LCC 업체들이 네.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부터 무한 오이타 노선을 운항을 중단을 했고요. 8월 12일부터는 부산 오이타 노선, 9월에는 대구 구마모토 노선, 그리고 네. 부산 사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진에어 역시 비슷하게 하는데요. 인천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4회에서 3회로 줄인다라고 했고,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많을 텐데 네. 또 게다가 또 지금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편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운항을 중단한다. 이거 뭐 아주 정말 일본 관광 상품 불매 운동이 정말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한 달, 두 달 앞서서 이렇게 운항 횟수를 줄이는데요.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 특히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부터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티켓값 역시 한두 달 전에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줄이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예매 티켓이 취소 발생하고 있다. 대량 네.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을 텐데. 네, 그 위약금을 감수하고 물론 이제 한두 달 아주 오래전에 취소라면 그 위약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74386645번 쓰시는 분, 강제징용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재판할 때도 일본 변호사들이 먼저 도와줬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인사들이 있으니 그분들과 연대해서 아베를 몰아내고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확립합시다. 그래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또 운동가들, 활동가들이 많이 계세요. 네. 실제로 그 주전장에도 제일 먼저 나섰던 그 변호사의 인터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NHK 기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회에서 그 기자의 딸을 위협하는 뭐 소포라든지 협박성 메시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려는 그런 세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미국인이긴 하지만 일본계더군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양식 있는 일본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아베 이런 행동 또 이 우익들의 이런 망동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뭐 이렇게 생각이 같은 일본인들까지 우리가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4092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참 재밌네요. 이 시간대에 음악 방송이나 MBC를 들었는데 확 바꿨습니다. 뭐 없나요? 바꿔듣는데. 이분은 애청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소문 들으셨구나. 지난번에 어떤 분은 텔레비전도 받아가셨어요. 자, 갈아타신 분께 갈아 만든 스무디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갈아타셨기 때문에 갈아 만든 스무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게 많은 방송이에요. 김용민 라이브가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출동했었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모두 오늘로 현재 철수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6월 24일에 2차로 헝가리로 떠났던 소방청 대원 12명이 오늘 오전 9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지난 그 사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33명 있었고 7명만 사고 당시에 구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 구를 뺀 25구가 수습이 됐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를 의식한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 입국 신고식을 받으면서 실종자 한 명을 수습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귀국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임무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4092번 쓰시는 분 반응이 없으세요. 다시 MBC로 가시면 실시간으로 MBC로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KT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이미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면서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그 김성태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 고객 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또 국회 정론관에 나와서 추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뭐 채용이 불공정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은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직접 나서서 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 것이죠.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한 것이다. 1902번 쓰시는 분, 지금도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는 우리 딸이 김성태 사건 몰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미 알아서 실망하고 있겠지만 김성태 의원은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의 그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으로서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죠. 김재현님, 김성태는 무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다른 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농심에서 만든 새우 과자가 정치권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손이 막 간다는. 네, 그 농심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 이 과자를 생산을 해 왔었는데요. 3년 전부터 국내산 50%, 미국산 50%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 왔다가 지난해부터는 납품을 군산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이 국산 새우가 소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100% 미국산 새우로 이 과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농심의 방침인데 군산시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농심이 서해 환경오염을 핑계로 이 원료인 꽃새우의 구매선을 변경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서해 환경오염 때문에 이 회사에서 꽃새우를 쓰지 않겠다. 미국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장이 서해가 진짜 환경이 오염된 바다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이게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군산 지역이 말이죠. 자동차 조선 산업 위기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새우 문제 때문에 또 지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새우 과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원료를 써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심은 좀 각별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민 정서에 과연 부합한 행동인지 말이죠. 아니, 소비자들이 국민인데요. 우리 국민인데요. 예. 자, 노라 7호님. 전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에 슬픈 화제들이 많아서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희도 슬픕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함께 공존해야 될 일본 아니겠어요? 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노라치로님 함께 또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72906393 네, 아이디가 이래요. 옆방송 시사자키 정관용 듣다가 김용민 라이브로 넘어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관용은 6시부터 방송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 여행자시네요. 좀 유영석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팩트가 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K72906393번님, 네, 양심불량. 네, 농담이고 갈아 만든 스무디 2부 때도 보내셔야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6시 때 겹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고 겹치는 시간대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태리님 2% 중독성 있네요. 너무 재밌어요. 라면서 또 이렇게 하트 모양 보내주셨습니다. 예. MBC로 안 갔어요.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어요. 2861번 쓰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네, 이대로 총선이 어렵다라고 이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과연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고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현재 지지율이 너무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역시나 교체론이라든지 황교안으로는 안 된다라는
당내 여론 들끓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혜안수. 네, 요즘 국내에서 때 아닌 홍위병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 네. 홍위병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홍위병은 마오 수첩, 한국 홍위병은 종범 수첩, 일본 홍위병은 막말 수첩.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일단 그 65년 청구권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국가가 발전했으니 개인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10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와 개인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미세 뉴스 보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현철님,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 듣다가 넘어왔어요. 서태지 씨 아닌가요? 정현철님. 예?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